LA 카운티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사이 2배나 급증해 6,500명을 돌파했습니다. 팬데믹 이래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보건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팬데믹 여파 속에서도 택배나 우편 그리고 자동차 정비업 등은 쉴 틈 없는 바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택배업은 선물 배송이 크게 증가했고 정비업체도 장거리 여행을 앞둔 고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에서 벌건대 낮에 또다시 묻지마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한인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남가주의 대표 한인 연방하원 의원 2명이 새로운 지역구에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영김과 미셸 박스틸 의원은 각각 40과 45지구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밀린 모기지를 대신 갚아주는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임금이 중간소득의 100%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당 최대 8만 달러까지 지급됩니다. 겨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영감을 얻으십시오. JD 파워가 신뢰도 1위 브랜드로 선정한 기아의 고성능 SUV나 스포티한 세단과 함께라면 겨울도 문제없습니다. 매주 입고되는 신차 가운데 마음에 드는 모델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혹한에도 끄떡없는 든든한 모델로 겨울을 지배하십시오. 일부 모델은 최장 60개월까지 연이율 1.9%로 장만하실 수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또다시 묻지마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이 무서운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사이 2배나 급증했습니다. 이 팬데믹 이래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보건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첫 소식 이상면 기자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카운티 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509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1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감염 사례가 하루 만에 2배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비상이 걸린 LA 카운티 보건국은 감염자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본격적인 겨울철 재확산이 시작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말 모임이 잇따르고 있어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러한 확진자 추세를 이어간다면 내년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보건국은 예측했습니다. LA 카운티에는 2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코로나 접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안 걸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예방 접종뿐입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2차 접종까지 끝낸 주민들은 서둘러 부스터샷을 맞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의료계 종사자들의 부스터샷 접종도 의무화했습니다.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의료계 종사자들은 내년 2월 1일까지 부스터샷 접종을 모두 마쳐야 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내 의료계 종사자는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양로병원 직원 등 250만 명에 달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9월에도 미국에서 처음으로 의료 종사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도 했습니다. UCA와 캘스테이트 대학들도 학생과 교직원들의 부스터샷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캘스테이트 대학 소속 23개 캠퍼스 학생과 교직원은 내년 2월 28일까지 부스터샷 접종까지 모두 받아야 합니다. 캘스테이트는 오는 봄학기 대면 수업을 진행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팬데믹으로 경기가 침체된 요즘에도 하루하루 쉴 틈 없이 업무에 바쁜 한인들이 있습니다. 연말이면 특히 바빠지는 택배업 종사자들이 그중 하나인데요. 전영훈 기자가 한인타운을 직접 돌아봤습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택배업소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연말 선물 배송 마무리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으로 보내는 택배 배송이 늘어나면서 한국 설날까지는 거의 쉴 틈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예년에 비해서도 계속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또 팬데믹이 맞물려가지고 물량은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네, 팬데믹 기간 한국에 이제 자가격리 기간 때문에 그 많이 취급 못하시는 분들이 대신에 택배를 많이 보내셔가지고 특히 자가격리 등으로 한국 방문이 제한된 팬데믹 기간 선물이라도 보내려는 한인들의 택배 수요는 급증했습니다. 아마 새해에도 계속 물량은 늘어날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조심하는 게 제일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행히 열심히 일을 하면은 자연적으로 모든 게 잘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한인타운의 한 자동차 정비업소는 연말 시즌 고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와 연말 장거리 여행을 떠나기 전에 미리 차 상태를 점검하려는 한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체크업을 많이 손이 가는 거를 이제 오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큰 지출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니 어느 정도 탈 수 있냐 뭐 이런 그런 문제들을 많이 물어보시죠. 간단하게는 엔진오일 교체부터 브레이크 서비스까지 연말에도 고객 수요에 따라 연장 근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가 첫 번째 힘이라고 생각하고요. 저 역시 손님이 와서 무엇이든 물어보면 저는 굉장히 즐겁게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되지 않을까. 차량 상태를 꼼꼼히 점검해주는 서비스에 고객들은 대만족입니다. 제가 여기 다닌 지 한 2년 됐는데요.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시고 이것저것 차도 봐주시고 질문 있을 때마다 답해 주셔가지고 항상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연말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휴식을 잃고 열심히 뛰는 한인들. 다가오는 새해를 누구보다 먼저 희망차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벌건 대낮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또다시 묻지마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산책을 나왔던 한인 어르신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사명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하겠습니다. 응급대원들이 폭행을 당한 한인 어르신을 지혈하기 위해 응급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위에는 선명한 핏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오전 LA 한인타운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한 어르신입니다. 욕을 하더래요. 욕하지 마라 하니까 벽으로 몸을 밀쳐버린 거예요. 밀쳐서 떨어졌더니 바닥을 얼굴에다가 막 찧어서 이렇게 찢어졌다고. LAPD는 40대 히스패닉 노숙자로 추정되는 용의자는 산책을 나온 한인 어르신을 벽으로 밀면서 폭행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Asian that was assaulted, he was assaulted and something was split on his head. He needed to see some medical attention. 더구나 용의자는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땅바닥에 찍으면서 중상을 입혔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The suspect was not at scene, obviously, when the police arrived, and we are investigating a felony battery. 목격자는 용의자가 어르신을 가격한 뒤 춤추는 듯한 행동을 보이며 도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근데 좀 약간 약한 것 같은 그런 펄쩍펄쩍 막 뛰어다녔거든. 여기 가면서 막. LAPD는 용의자는 신장 5피트 8인치 정도로 마른 체구인 40대 히스패닉 남성이라며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남가주 지역 대표 한인 연방의원 2명이 새로운 지역구의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영킹과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스틸 의원은 45지구에, 김 의원은 40지구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선거구 재조정으로 현재 지역구가 진보 성향이 짙어지자 다른 지역구로 출마 지역을 변경한 겁니다. 두 의원들의 선거는 내년 6월 치러집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밀린 모기지를 대신 갚아주는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단 가구 소득이 거주지 중간 소득의 100% 미만이어야 하며 팬데믹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구당 최대 $80,000까지 지급되며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시 코로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확산세에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긴급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코로나 검사소의 운영 시간을 확대하고 대면 수업을 하게 될 학생들 가정에 가정용 진단키트를 배급하기로 했습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오늘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한 대응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최근 변이 확산으로 검사 수요가 높아진 만큼 코로나 검사소의 운영 시간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초중고 학생들에게는 가정용 자가 검사 키트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우선 600만 개의 가정용 검사 키트를 무상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아직까지는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 양성 비율이 3.3%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비해 양성 비율은 급격히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신규 확진자 수는 5,400여 명에서 11,000명으로 2배나 늘어난 점을 지적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입원율이 급등하진 않았지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각 주변의 코로나 검사소를 찾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그나마 반가운 소식인 듯합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이 파이자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이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의료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FDA는 몸무게 40kg이 넘는 12세 이상 확진자 가운데 중증으로 갈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 파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집에서도 복용할 수 있도록 긴급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선 다른 일반 약품처럼 코로나 치료제도 의사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사다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파이자의 알약은 코로나가 중증으로 가거나 확진자가 사망할 확률을 89%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병원에서 사용하던 코로나 치료제는 링거용이나 주사제로 알약 형태의 치료제는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싸고 빠른 수단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미 파이자사의 알약은 물론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머크사의 치료제도 대량 구매했다며 곧바로 시중에 유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purchased 10 million Pfizer doses, 3 million Merck, and we'll be prepared to distribute them as another of our treatment options around the country as soon as supply is ready. 미 정부는 앞으로 이 알약 치료제를 무료로 공급할 방침입니다. 파이자의 알약 팍스로비드는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면 닷새 동안 매 12시간마다 복용해야 합니다. 역시 알약 형태 치료제를 개발한 머크사도 FDA 승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파이자는 생산량을 점점 늘려 내년엔 3억 6천만 알 이상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훈입니다. 다른 나라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에서는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백신 4차 접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인파로 북적이던 영국 런던 중심가, 국회의사당 앞이 한적해졌습니다. 영국에선 어제 신규 확진자가 10만 6천 명을 넘어서면서 최대 기록을 5일 만에 또 경신했습니다. 사망자는 140명을 넘어섰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당장은 새로운 방역 조치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성탄절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We continue to monitor Omicron very closely. And if the situation deteriorates, we will be ready to take action if needed. 프랑스와 독일 정부도 조만간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거라며 대비에 나섰습니다. 프랑스의 신규 확진자는 하루 만에 1만 명 이상 급증하며 어제 8만 4천 명을 넘어선 가운데 프랑스 보건장관은 다음 주엔 확진자가 하루 10만 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Ce qui veut dire que dans 2 jours, on sera déjà à 35-40 et donc dans 4 ou 5 jours, c'est-à-dire juste après Noël, il devrait être, selon toute vraisemblance, majoritaire dans notre pays. 독일에서도 최대 3주 안에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거란 전망 속에 백신 4차 접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독일 윤리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권고도 내놨습니다. Und vor allem durch Omikron muss mit einer Infektionswelle gerechnet werden, von einer bislang noch nicht gesehenen Dynamik. 이런 가운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는 덜 치명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다만 아직은 의료계 검증을 거치지 않아 결과를 성급히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백신 4차 접종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김용철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백신 3차 접종을 실시해 이동 제한 조치를 하지 않고도 코로나19 4차 유행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난 20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1,300명대로 2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는 등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유입돼 340여 명의 감염이 확인됐고 60대 기저질환자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면서 3차 접종 후 4개월이 지난 60대 이상 고령자와 의료진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4차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האומיקרון כבר חדר לארץ, כלומר יש כבר הידבקויות בקהילה ואנחנו כבר רואים עלייה במקדם ההדבקה. זה התחיל. 독일 정부는 백신 3차 접종 시기를 2차 접종 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습니다. 2차 접종 후 3개월에서 4개월이 지나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백신의 예방 효과가 뚜렷이 낮아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Als nächstes wollen wir bis Ende Januar weitere 30 Millionen Booster-Impfungen erreichen.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영국에서는 지금까지 오미크론에 감염돼 14명이 숨지고 129명이 입원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영국과 덴마크, 포르투갈 등 여러 국가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이미 우세종이 됐다면서 또 다른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의 사례를 좀 더 지켜본 뒤 백신 4차 접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영철입니다. 일본은 코로나 변이종 오미크론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외국인 신규 입국을 금지해왔습니다. 근데 이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도쿄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한 달 동안 시행하기로 했던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당분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언제까지라고 기한도 정하지 않아 일단 내년 초까지는 입국 금지가 계속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과 중증화 정도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年末年始の状況を見極めつつ、当面の間、水際対策を延長することといたしました。 외국인 입국 금지로 연말연시를 맞아 일본 주재원을 교체해야 하는 우리 기업들은 물론 일본 입국을 기다려온 유학생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면접이라던가 설명회라던가 온라인으로 진행해주지 않는 곳들이 있어서 입국을 못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좀 걱정이 커지는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오늘 오사카에선 최근 해외에 다녀온 적이 없는 일가족 3명의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첫 지역사회 감염 사례로 이제 일본 내 오미크론 확산은 시간 문제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에 있는 미 해병대 기지 안에선 지난 일주일 동안 200명 넘는 코로나 집단 감염이 확인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키나와현은 기지 주변 주민들에게 PCR 검사를 실시하고 미군 측에는 기지 밖 출입 금지와 미군의 추가 입국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중국에서 대낮에 야생 백두산 호랑이가 포착됐습니다. 중국은 야생 호랑이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지나친 호랑이 상품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지성 특파원입니다. 중국 지린성 옌벤 조선족 자치주인 훈춘시. 눈 덮인 산길에 백두산 호랑이 한 마리가 서 있습니다. 공격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차에 타고 있던 주민이 농담까지 던집니다. 大哥，本地的，让个道，本地人。 야행성인 백두산 호랑이가 대낮에 포착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해룡장성 미산시에는 커다란 호랑이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지난 4월 백두산 호랑이가 마을에 내려온 걸 기념해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호랑이는 10시간 넘게 마을을 배회하다 마취총 5발을 맞은 뒤에야 제압돼 산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호랑이의 공격으로 자동차 유리가 파손됐고 밭에 있던 주민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을 당한 주민은 동상만 봐도 무섭다고 말합니다. 你看到老虎什么反应？看到那个雕塑？那能害怕吗？俺家地呢就在那个雕像附近，你说一个屯头，
你要不咬的话，你得怎么行事？ 중국 당국은 관광객을 유치한다며 파손된 자동차까지 호랑이 동상 옆에 함께 전시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지린성과 해룽장성 일대에 국가공원을 조성하는 등 야생 호랑이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의 백두산 호랑이 개체 수는 4년 만에 20여 마리에서 50여 마리로 늘어난 것으로 추산되는데 중국 매체들마저 지나친 호랑이 상품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치성입니다. LA 메트로가 성탄절 이브와 새해 이브에 버스와 전철을 무료로 운행합니다. 전국 주요 한의사의 소식을 이원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파운데이션이 최근 새 이사 3명을 선임했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파운데이션은 언론인 출신인 고계홍 씨와 조행김 CBB 은행장, 카파 이사인 로빈 김 씨를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파운데이션은 지난 2018년 설립 때 사회에서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계층을 돕기 위해 커뮤니티에 환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LA 메트로가 오는 24일 성탄절 이브와 31일 새해 이브에 버스와 전철을 무료 운행합니다. 메트로 당국은 음주운전 사고 방지와 안전 강화를 위해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무료로 버스와 전철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2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는 바이크 쉐어도 30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에서 코로나가 급속히 재확산되면서 공립학교 4곳이 추가 폐쇄됐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브루클린 이글 아카데미 후양맨과 브롱스 PS 18 초등학교 등 4개 학교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해 학교를 폐쇄했으며 내년 1월 3일 겨울방학을 마치고 대면 수업에 복귀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을 맞아 주내 음주운전 단속 검문소가 대거 설치됩니다. 랄프 노담 주지사는 주내 55곳에 음주운전 단속 검문소를 설치해 경찰관들을 대거 투입해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체크하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예방 캠페인을 내년 1월 1일까지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애틀란타시가 코로나 재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 정책을 제기했습니다. 키샤 랜스 바텀스 시장은 시가 옐로존으로 되돌아가며 이에 따라 시 전역의 공공 건물과 민간 비즈니스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오미크론 확산세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에는 팬데믹이 끝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의 발언입니다. 오미크론이 델타처럼 장기적으로 세계를 지배할 수 없을 거라며 지금만 잘 견디면 내년에는 종식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겁니다. 이비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